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던 HD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강인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또 방송을 켰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 저거 축구화 색깔 특이하다. 선수들 많은 색깔의 축구화를 많이 봤는데, 저건 핫핑크로 봐야 되나, 보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좀 특이하네요.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강인에 관련된 소식은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현지에서도 간략간략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얘기 따져보면은 그 스페인 카드나세르에서 이제 보도하기를 레반테가 발렌시아가 요구했던 또 자신들에게 요구했던 25경기 출장 보장을 이제 제안을 받았고, 레반테가 좀 고심해본 결과 그 제안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임대에 대한 최종 단계를 밟지 않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레반테의 파쿠 로페스 감독은 여전히 이강인을 원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레반테 스포츠 디렉터인 마놀로 살바도르도 함께 이제 이 임대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회장인 키코 카탈란에게도 이제 투표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의 임대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 발렌시아 측에서 요구했던 25경기를 보장해달라는 제안에 그 제안을 거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덧붙여 현재 레반테뿐만 아니라 그라나다, 오사수나, 레가네스도 이강인의 임대를 원하고 있지만, 이제 레반테가 그 중에 가장 원했고, 가장 먼저 또 이강인에 대해서 점찍었고 했지만, 레반테도 이강인의 임대에 대한 이제 제안을 거절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다른 팀들도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비스무리하게 받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현재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는데, 여튼간 레반테가 이 제안을 좀 받아들였다면 좀 더 다음 단계로 이강인의 임대를 데려올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갔겠지만, 일단은 그 제안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이강인도 지속적으로 아직 잔류가 확정, 아니면 임대에 가는 걸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강인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저번 주에도 없었죠. 이제 그라나다 지역지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라리가에 속해 있는 현재 그라나다를 매우 흥미로운 행선지로 보고 있다고 전했으며, 어제 루이즈 기자가 이강인의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자신의 고객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에이전트 소속인 이강인이 그라나다 가는 것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에 대한 새로운 행선지가 레반테가 아니라 그라나다가 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고, 이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어떤 소식이었냐면, 플라사 데포르티바에서 보도하길 이강인은 발렌시아에 잔류하는 게 확정이 되었으며, 발렌시아 팀에서 1군 출전 기회를 받으며 잔류할 것이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듯하며, 아마도 많은 퍼센테이지로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잔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마르셀리노의 지위를 받을 것이고, 최근 몇 주 동안 클럽 내부에서 이강인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책은 이강인 선수가 1군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을 계속 데리고 있을지는 원래 확실하지 않았죠. 네. 마르셀리노 감독도 이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많았었고, 구단도 생각이 많았었고. 이강인은 저번 시즌 코파델라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체리셰프가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 1군 출전 기록이 감소하는 등 뭐 이강인의 상황은 사실 발렌시아에서는 1군에 소속되어 있지만 퍼스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와 2021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이강인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 왔었는데 이강인은 마테오 알레마니 단장이 그를 발렌시아에 남겨야 한다. 그러니까 단장은 이강인을 임대 보내지 말고 남겨야 한다라는 이제 한쪽 파에 있었고 피터림 구단주, 그러니까 이 뭐 싱가포르 국적의 뭐 중국 교포? 네, 아무튼 이 피터림 구단주는 이강인을 지금 떡상에 했을 때 어차피 발렌시아에서는 이 선수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고 임대 보내봤자 다른 팀에게 좋은 일 해주는 거고 일단 골든 슈도 받았고 지금 좀 원하는 팀들이 있을 때 좀 좋은 조건으로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또 그쪽에 이제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단장하고 이 구단주하고 서로의 의견차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어떠한 최종 결정은 구단주가 하겠지만 단장도 그 밑에 휘하에 있는 많은 뭐 코칭 스태프들이나 아니 보드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단장 아무리 구단주라도 단장을 마음대로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같이 따라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팀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즌을 앞두고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힘이야 구단주가 세겠지만 단장도 자신의 이제 뭐랄까 생각을 충분히 고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터링 구단주는 이강인을 보내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팀에서 못 쓰는데. 근데 마테오 알리마니 단장은 아니 이 답답한 새끼야. 팬들이 이강인이 없을 때 싹 다 강진리 그걸 왜 외쳤냐? 사람들도 이강인이 어린 선수니까 1군에 무조건적으로 뭐 주전으로 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만큼 이 발렌시아 팬들은 예전부터 좋은 선수들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내주고 선수들이 이 팀을 이탈하기 원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키워낸 선수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가는 수많은 광경, 수많은 선수를 봤기 때문에 이강인 같은 선수는 사실 중간에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강인도 이 발렌시아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고 이 발렌시아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회사로 치면 애사심이죠. 그런 것처럼 이 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생각을 항상 인터뷰에서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을 남길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이강인을 우리가 조금씩 좀 마르셀로나가 썼으면 좋겠다. 본인의 뭐 전술이 있다고 한들 플랜 A가 있으면 B, C가 있듯이 좀 그런 전술을 변형해서라도 이강인의 능력을 좀 우리가 직접 옆에서 보고 싶고 좀 오래오래 아껴두고 싶고 다른 팀 가서 임대 보낸 거 좋지만 좀 써봐라.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이 팀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구강컵을 우승하고 나서 바르셀로나를 이기고 우승하고 나서 이강인의 이름을 외쳤던 것이죠. 되게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는 국적도 한국이고 물론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뛰었지만 근데 이제 발렌시아 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처럼 우리 팀에서 키운 선수고 우리 팀에서 자라나고 우리 발렌시아 축구를 하는 선수인데 왜 안 쓰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 감독도 뭐 이 선수가 없지만 지금 뭐 다른 대회 나가 있지만 저도 뭐 이강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잘 넘어갔었는데 여튼간에 발렌시아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단주란 사람은 돈 될 때 팔자라는 생각이고 단장은 그래도 이제 스페인 이 발렌시아 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키웠을 수 있다면 충분히 키웠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르셀 감독은 바르셀로나의 하피냐를 영입하고 싶다 했었고 이제 구단 내 측에서는 하피냐 좋지.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뜰 수 있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넌 좀 얘를 좀 써볼 생각을 안 하고 왜 뭐 하피냐? 그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또 기사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관련된 이강인에 관련된 팬들의 마음, 그 다음에 이 구단주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의 마음, 감독의 마음이 사실상 파가 갈렸어요. 파가 갈렸다고. 그러면서 구단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구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누굴 내보낼 수 있고 하는 거는 구단주의 마음이죠. 정확히 따지면 네. 힘이 가장 세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알레마니 단장하고 이 구단주하고
정면 대결을 했어요. 이강인에 관련돼서. 그래서 저번에 싱가포르에 마르셀로 감독이 이제 프리시즌 갔을 때 이제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그 회의를 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회의를 했겠지만 이강인에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서로 약간 의견차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좀 약간 좀 심하게. 단장 입장에서는 이딴 식으로 구단 운영하면 구단 운영 못한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10대에서 20대로 막 접어들려는 나이고, 그 다음에 이 발렌시아의 미래를 업고 갈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떡상하자마자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난 이해가 할 수 없고, 이런 만약에 구단의 마인드로 운영을 한다면 나는 이 팀에서 뭐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뭐 알레마니 단장 보고 팀을 나가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알레마니 단장은 나는 발렌시아에 오랫동안 있고 싶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점차 커진 거죠. 커지면서 이제 피터링 구단주도 사실 뭐 자기가 힘이 있지만 그래도 단장이 시즌 전에 나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또 마르셀리노 감독과 이 단장과의 관계가 되게 좀 끈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감독이 잘못해서 잘리면 단장도 같이 목숨이 잘리거든요. 똑같아요. 네. 유럽도 자기가 데려온 이제 새로운 감독이 성적을 내지 못하고 뭐 밑바닥에서 돌거나 아니면 잘 못한다 하면은 단장도 같이 나가는 게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큰 뉴스가 됐고, 이 뉴스가 이제 스페인 전역에 퍼지면서 발렌시아가 지금 감독과 단장과 또 마르셀리노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얽히면서 이강인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구단 영입에 관한 문제. 사실 발렌시아는 이 팀의 영입에 대해서 조금 일찌감치 잘 마련을 해둔 상태였어요. 뭐 아직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보다 늦게 또 개막을 하지만 그래도 프리시즌 전부터 이 팀을 잘 꾸려갈 수 있게끔 일찌감치 선수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잘 하면서 잘 끌고 가 있는 상황이었고, 마르셀 감독은 뭐 저번 시즌 초반에 거의 뭐 무재배만 하듯이 완전 조졌지만 후반기에 뭐 구강컵도 우승하고 결국에 챔스를 보냈기 때문에 마르셀리노 감독도 갑자기 뭐 이 알레만 단장과 피터링 구단주가 싸워서 단장이 나가리 되면 마르셀리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마르셀리노도 지금 지속적으로 중동과 중국에서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큰 뉴스가 됐고, 이강인에 관련돼서도 많은 스페인 쪽의 언론들이 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과연 이강인도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서. 그게 궁금했죠. 근데 이제 알레마니 단장과 피터림이 회담을 또 했고, 어제 발렌시아가 발표한 성명문에서는 확연하게 명시된 점은 뭐 일단은 뭐 단장과 구단주의 약간 파벌싸움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대립점이죠. 대립점이 잘 완화가 됐고, 이제 피터림은 팔자라는 이제 뉘앙스 쪽에 또 이제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장과 잘 이야기해본 결과 뭐 우리 발렌시아에서 배출된 이런 보석 이강인을 임대를 보내기보다는 지켜서 좀 약간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강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피터림도 알레마니 단장 의견에 뭐 동의하면서 좀 약간 더 밀어주겠다, 신임하겠다라고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알레마니 단장이 생각했던 이강인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렇게 이제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네.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임대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잔류가 할 가능성이 더 있고요. 네. 이강인 본인이 발렌시아 1군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마르셀리노 감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새로운 이제 시즌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강인을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면담, 또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이 이강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지, 아니면 이강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것부터 꼬여서 이 발렌시아에 남았던 게 최악의 선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거예요. 네, 결국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는 정말 다른 쪽에서 우리가 25경기 보장을 할 테니까 이강인 보내줘라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강인이 다른 팀으로 임대 가는 경우는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강인을 좋은 선수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은 사실 좋은데 워낙에 이 팀에 대해서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 쓰는 데 있어 고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집적인 포메이션과 고집적인 이제 전술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그냥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안 보고서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뭐 기회를 받았을 때 좋은 능력으로 마르셀리노 감독 아래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뛰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새로운 뉴스가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약간 쇼킹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네, 임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그래요. 네. 이렇게 상황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강인 관련된 뉴스는 끝이 났다.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자, 또 낮에 보니까 새롭죠? 다들 수고하셨고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이며 네, 주변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입소문 좀 많이 좀 내주세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